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이란 얼굴을 성형하듯이 삶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만든 직업이라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저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개 교육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고 학원이나 학교에 오는 사람들 역시 전화하는 사람들 역시 엄마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간접 경험한 이 엄마들의 교육 노하우, 자녀 교육열, 그리고 그들의 교육 수준 이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성형가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시행착오로 연속됐고 그리고 실패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0명도 안 되는 유튜브 이거 시청하는 것, 구독하는 건 더욱더 어렵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용기를 내줘서 이 정영기 TV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가 알고 그리고 겪은 지식과 경험 그것을 토대로 인생 성형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문제는 당신이다. 당신을 바꾸면 세상도 변화한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머니들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제 아이 성적을 푹 올라갈 수 있게 독서 습관을 어떻게 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혁신시켜서 공중부양을 시킬 수 있는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는 얘기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바꿔야 자녀가 바뀝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당신 자녀는 제가 고등학생들 주로 가르쳤거든요. 이제 10대 중반을 넘었지 않느냐. 그 자녀 못 바꾼다. 근데 누구를 바꾸려다 못 바꾼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다 못 바꾼 거죠. 그 전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꿈도 꿨겠죠. 여자들 꿈이 접기는 해도 지금 뭐 5, 60대 같으면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시기라서 여자들도 꿈을 크게 갖고 청혼의 꿈을 꾼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아마 세상도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결혼해서 내 가족이나 우선 남편부터 그런데 자식들도 두기 전에 남편 바꾸기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는 3살까지 버릇을 들이면 즉 엄마가 아이들 버릇을 3살까지만 잘 들이면 3년만 고생하면 평생 저절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3살까지 벌어들이는 게 아주 용이하지만 그것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죠. 외국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습득한 것이 습득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적게 들고 그리고 습득해 놓으면 오래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산다든가 그 고국을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오래까지 기억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인생에 그 후기 투자가 후기에 겪은 바가 초기에 3살 버릇까지 없앴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바탕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생 엄마가 저한테 자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는 평생 살았잖아요. 자녀를 3살 버릇 들일 기회도 그가 가졌잖아요. 저야 한 주에 한 서너 번 아니면 그냥 말 한마디만 서운해도 한 달 동안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달아날 준비가 돼 있는 그 엄마가 불안하게 내가 맡고 있는 자녀를 바꾸기를 바란다? 과용이죠.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제 인생도 제 부인도 제 자녀도 못 바꾸는데 못 바꿉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 건 당신이 물어보죠. 당신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건 힘들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바꿔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남편 바꾸려다가 포기했죠. 안 되죠. 성장 배경이 다른 20년, 30년 각기 다른 차원에서 살다가 둘이 만났는데 서로 바꾸려고 하죠. 그럼 왜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합니까? 남을 바꾸는 게 편하니까. 통제욕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 내가 나라를 통제한다. 그 맛에 자치단체장이다. 대통령이다. 예, 대령이다. 대장이다.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바꾸기 늦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꾸기 싫으면서 바꾸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뇌는 구두쇠라서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자기 그 두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사안사안에 대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대응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습관의 집합이죠. 습관이 모여든 것인데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그 독서나 이 공부 습관도 중요하고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생인 한 공부 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성적을 잘 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앉았다면 스마트폰 보려고 하고 앉았다면 영상을 보려고 하니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인생 초기에 엄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뗐으면 아니면 비디오 틀어주고 TV 보고 있으면 그냥 조용하니까 자기가 독서 모범을 보인다든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 가지고 이 자장가 대신 독서낭송 속에서 독서낭도 때로는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아빠의 중저음 소리도 내고 때로는 아이 소리도 내고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면서 아이가 야, 이 책 속에 많은 게 들어있고 재밌는 게 들어있고 여기에 인생이 들어있고 엄마도 들어있고 아빠도 들어있구나 해서 인생의 뭐랄까요 교과서로서 이 책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스마트폰에 노출시키고 먼저 영상에 노출시키고 엄마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뗐으면 그렇게 시청각을 동원한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쾌락을 자극하는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영상에 노출시켜 놓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 못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학원장한테 학원 강사한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바꿀 수 없어요. 엄마가 바뀌어도 그때는 고등학생 중학생 앞에서 한번 책 읽어보세요. 잔소리 줄이고 스크린 다이어트 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야 이거 엄마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또 저 끝에 무슨 말이 나올까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을 석 달, 3년은 지속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영향 받을까 말까예요. 왜? 적어도 엄마가 책 읽는데 방해 안 하려고 스마트폰을 켜더라도 자기 방에 가서 할 거 아니겠어요? 거실에서 TV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실에서 엄마가 책 보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계속 보는 것도 미안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가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때는 말 않고 침묵하는 거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학생만 돼도 모범물 보여도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 같이 보고 책 읽어주고 엄마가 책 보고 있으면 야 이렇게 사람은 책 보고 사는 건가 보구나. 그리고 진짜 여기에 귀중한 보배가 많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제 3살, 5살 먹으면서 독서 습관이 붙는 거예요, 이게. 영상 과잉 시대에 영상에 먼저 노출시키는 것보다도 영상 과잉 시대에 어머니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영상을 차단할 수 있을 때 집에서부터 독서 습관을 들이지 않고 어디서 15세 넘은 사람을, 사춘기 넘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자기 새끼도 자기가 습관 안 들였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바꿀 수 없다고요. 문제는 당신이고 바꿔야 할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바뀌어도 자녀가 안 바뀌는 수가 꽤 있어요. 그러나 그 바뀐 엄마가 아주 일편단심 꾸준하게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서 그 뒤라도
그 뒤라도 몇 년간 바뀌면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엄격한 모범. 여기서 제가 썼잖아요. 고수는 엄격하다. 그래서 엄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수는 엄격하다. 엄격한 모범. 영리한 엄격. 그런 사람들 자녀들이, 그런 엄마의 자녀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영리하게 극성을 떨고 영리하게 냉정하게 엄격함을 보이는 자신과 자녀에게 그렇게 엄정한 사람, 그 엄마의 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엄격 그랬어요. 엄마의 격, 엄격. 노출을 문자에 시키느냐 영상에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해력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국어와 논술을 가르쳤는데, 또 엄마들 중에서는 뭐 이제 공부 잘하는, 논술을 온 사람들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영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수학 같은 걸 좀 못해서 아주 그 치명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정말 서울대 가려면은 뭐 국영수, 사과 전부 다 1등급 받고 그랬습니다. 스카이가 대체로 그런데 좋은 과 가려면은. 근데 수학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엄마가 또 그것도 보고 그랬는가 본데, 그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수가 있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학 문제 자체는 뭐예요? 국어죠. 이해력을 길러야 그 수학 문제가 요구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 요구하는 정답, 요구하는 어떤 뭐 그 연산 절차, 이런 걸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문장이 꽤 길어요. 수학 문제 같은 것도. 그래서 서너 줄 넘어가면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국어 문제죠, 거기까지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나 그 영어 같은 데서도 번역해 놓으면 국어 문제가 되는 거고, 영어는. 사회 문제 같은 데서는 그 문항은 적어도 이해라는 측면에서 국어여서 그 사회 지식이 없어도, 과학 지식이 없어도 국어 지식이 튼튼하면 바탕이 되어서, 그래서 국어를 도구 그러잖아요. 도구 교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바탕을 쌓아야 할 그런 그 이해력, 논리력, 사고력의 바탕을 쌓아야 할 독서를 하지 않고 먼저 영상에 노출이 돼버리면 쾌락 중심주의, 쾌락제일주의가 돼가지고 재미없으면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자에 중독이 되겠어요? 독서 습관이 붙겠냐고요. 오히려 독서 혐오, 공부 혐오를 하게 되죠. 싫어하게 된다고요.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너 문장만 돼도, 이게 문장이 서너 개만 이어져도 이해력이 안 되는 거죠.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너무 재미주의에, 쾌락주의에 빠져서 재미없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가 재미있습니까? 공부가 재밌냐고요. 재미없지만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상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먼저 노출이 돼버리니까 이걸 차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상과 결별할 수 없어서 더 재미없는,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겨우 이해될까 말까 하는 함정도 가끔 있어가지고, 그것도 캐내야 되는 이 시험에서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독서 습관은 어릴 때 붙여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 붙여야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늦었다 하더라도 엄마가 변해서 책을 가까이 할 때, 스크린, 즉 영상은 다이어트를 하고, 몸만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만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다이어트 해야 되고, 인생만 성형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성형해야 하듯이 공부도 성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언행을 성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자 친화적이 되고, 영상은 좀 멀리하는 그런 엄마가 되면 처녀가 이제 바뀌겠죠. 그걸 초등학교 때 하면 빠를수록 좋죠. 습관 들이기에 경제적이니까. 그리고 늦을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초등학교 제가 그 두 아들 키우면서 참관 수업을 많이 가봤는데, 뭐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긴 하지만,
고학년 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교실만 되면 엄마들이 훅 줄어듭니다. 1, 2학년 교실에는 특히 1학년 교실은 넘칩니다. 그냥 넘쳐. 학생 숫자만큼 거의 다 옵니다. 적어도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근데 2학년, 3학년 가면 이제 싹수를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아, 넌 공부머리가 아니구나. 그래, 너는 네 애미 닮아가지고 공부하고는 자기가 습관 들인 건 생각 않고.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늦지 않는데 중학교 가서 정신만 바짝 차려도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중학교 1, 2학년 그때는 뭐 1, 2년만 바짝 차리면 아니 정신 차리면 중학교 1학년 때도 초등학교 6학년 것은 어찌 보면 섭렵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힘들어요. 이제 9년 차까지 되죠. 중학교까지 하면. 그리고 중학교만 해도 상당히 심화학습이 돼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정신 차린다고 해서 9학년까지의 과정을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수학 같은 거 아주 적층성 있는 거죠.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적층성 있는 공부를 수학, 과학 이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학이랑 과학에서는 그런 적층적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바탕이 없으면 탑을 쌓을 수 없는데 그게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늦을수록 어려운 건데 저는 주로 고등학생들을 상담하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고등학생 엄마들이 그렇게 볼 때는 답답하다니까요. 그때는 말 못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뀌어도 자녀가 바뀔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바꾸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꾸면 자녀도 바뀌는 수가 있고 세상도 변하는 수가 있고 무엇보다 자기가 변하는 것도 내가 변하면 내 생각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요. 비관적인 사람은 세상이 부욕했죠. 긍정적인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은 세상이 환하겠죠.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듯이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도 검게 보이듯이 그런 차원에서 엄마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고 나아가 그 남편도 변하고 가족이 이렇게 변하면 세상이 달라지죠. 시범을 늦게 보인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가 이제 하기에는 늦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 나면서 진짜 자녀는 전혀 자극을 안 받는데 어머니가 그냥 막 애달은 근데 그 엄마라고 해야 뭐 한 30대 후반 40대 안팎이던가요? 중학생은 이제 다른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이 부모들 오면 되게 진짜 저는 한 30대 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40대 초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라도 안 늘릴 것 같더라고요. 요즘 평생교육 시대 아닙니까? 평생학습 시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는 공부가 남인데 부모는 그래도 부모가 와서 공부하면 낫겠더라고요. 그냥. 왜? 공부의 그 효용도 알고 공부에 대해서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변해서 자기 쪽 공부라도 하고 못당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도 서서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줄이면서 모범을 보이는 게 훨씬 더 효용도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문제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바꾸면 자녀도 변하고 세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품었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바꾸는 것만 해도 그것도 큰일이죠. 예, 감사합니다.